네, 안녕하세요. GTS 한국사 오늘 24번째 주제입니다. 오늘은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동학 들어봤죠? 농민 알고 있죠? 근데 이 둘이 어떤 관련이 있길래 한꺼번에 합쳐져가지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야기를 한번 오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전개 과정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1894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정확히 10년 전에 1884년도에 신정변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동학이에요. 자, 동학은 경주의 몰락 양반이었던 최재우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평등 사상을 이제 강조하면서 만들었던 그런 종교다라는 거고요. 조선 정부에서는 이 최재우를 사형을 시켜버리죠. 혹세무민한다, 백성들을 현혹시킨다 라면서 이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학은 엄청난 탄압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농민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탐관오리들의 수탈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요 비슷한 시기에 1893년도가 되면은 이 동학교도들, 탄압받던 동학교도들을 중심으로 교조 신원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교조, 종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최재우죠. 결국은 신원, 원한을 씻어주는 그런 운동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최재우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동학의 포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세요라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먼저 삼내에서 시작을 했다가 서울까지 올라왔다가 여기서도 이제 별 재미를 못 보고 다시 보은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이제 전국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집회를 하는 도중에 세력은 점점 불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은 집회 때는 삼관오리들을 없애자라는 전혀 종교랑 관련 없는 그런 정치적인 구호도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교조신원 운동 이후에 전라도 고부에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불씨가 당겨지게 됩니다. 전라도 고부는 곡창지대예요, 곡창지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군수 조병갑이 굉장한 탐관오리였다라는 거예요. 횡포가 굉장히 심했어요. 농사에서 특히 이제 벼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을 좀 이렇게 댈 수 있는 저수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부는 곡창지대라 그랬죠. 당연히 저수지가 아주 잘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군수 조병갑은 만석보라는 새로운 저수지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세금도 왕창 뜯어가고 이 농민들 지금 이 논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막 동원해가지고 막 삽질을 시키고 막 일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횡포에 맞서가지고 그때 당시 농민이었던 전봉준이 이제 사발통문을 통해서 이제 세력들을 모아서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부봉기예요. 사발통문이 뭔가 볼까요? 일종의 이제 경문인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사인을 하잖아요. 누구누구 누구누구 누구누구. 근데 보통 이 주동자 있죠. 주동자 리더가 제일 위에 사인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혹시 나중에 걸렸을 때 리더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다가 사발을 엎어놓고 밥그릇을 엎어놓고 뺑 둘러가면서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사인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과서에 116쪽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전봉준 등 농민들이 고부 관할을 접수를 해버립니다. 조병갑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이제 도망을 간 상황이었고요. 이 소식이 조선 정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왜 농민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지? 진상을 좀 파악해 봐야겠다. 라면서 안핵사로 이용태를 이 고부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안핵사는 진상조사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용태가 고부에 와가지고 이 농민들을 싸그리다 동학교도로 몰아가지고 탄압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동학은 불법 종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로 치면 너네 빨갱이지, 니네 북한 찬양했지, 이러면서 이제 막 감옥에 가둔 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아, 이제 더 이상 농민들도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제 이 나라를 좀 새롭게 갈아엎어야겠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라면서 이제 1차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백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산이라는 곳에 모여서 봉기를 일으키고 이제는 조선 정부군이랑 이제 맞짱을 뜨게 되는 거죠. 자, 결과는 참 놀랍게도 이 가진 무기가 뭐 호미, 낫, 뭐 죽창 정도밖에 없었을 이 농민들이 황토현 전투와 황룡촌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서 전라도에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성이었던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고 맙니다. 자, 이쯤 되니까 조선 정부가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형님 도와주세요. SOS 이렇게 이제 형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형님이 누구죠?
맞습니다. 바로 청나라예요.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던 일본군까지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 배운 것 중에 조선에 출동할 때는 서로 연락해준다. 맞아요. 바로 첸진 조약에 근거해서 일본군이 잽싸게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 뭔가 좀 일이 잘못 돌아가는 것 같은데 왜 청나라 일본 군대 둘 다 들어오지? 안 되겠다. 일단 농민군하고 좀 화해 조약을 맺어야겠다. 라면서 조선 정부와 농민군 사이에 전주 화약이 체결됩니다. 화약 이렇게 총 빵빵 쏘는 뭐 그런 화약이 아니고요. 화해 조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너네 뭐가 어려워? 아, 그래. 너네 그런 게 어렵구나. 그래. 그럼 우리 개혁을 좀 할게. 라면서 조선 정부에서 교정청을 설치를 하고 나름대로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민군도 이제 다 해산하고 자기 고향에 가서 집강소라는 자치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폐정 개혁을 추진하게 됐으니 여기까지를 우리가 1차 봉기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죠? 1차 봉기. 자, 폐정 개혁. 어떤 게 있나요? 탐관오리를 처벌하자. 그리고 노비문서를 소각합니다. 과부의 재혼, 재가라고 부르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자. 그리고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라. 뭐 이런 이제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물론 이제 탐관오리들은 막 쫓아내기도 하고 이제 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뭐 요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제 대충 봉기가 정리가 됐죠. 그런데도 일본군은 집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고종이 있는 경복궁을 불법으로 점령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청나라 군대를 기습 공격하면서 청일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조선 대신들을 압박을 해서 갑오 개혁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방에서 집강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패전 개혁을 하던 농민군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 임금님을 구하러 한양으로 가야 됩니다. 라면서 다시 한번 봉기를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2차 봉기 되겠습니다. 이제 농민군이 전라도 충청도에 모여서 쭉 올라가고 있고 서울에서는 일본군과 조선군대가 진압하러 오고 있고 어디서 딱 만났냐면 지금의 논산 부근입니다. 공주 부근입니다. 공주 부근에서 크게 전투가 벌어졌으나 무기에 관해서는 일본군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주 우금치라는 곳에서 이 농민군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학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게 바로 공주 우금치 전투입니다. 그래서 일본군과 관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면서 이 동학농민운동은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의미가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농민군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 있잖아요. 개혁 내용들. 특히 요거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 그다음에 뭐 노비 문서를 소각하는 걸로 봐서 노비제를 없애달라 뭐 이런 주장도 있었겠죠. 이런 주장들이 바로 요 갑오 개혁에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런 이제 의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1차 봉기, 2차 봉기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1차 봉기는 아이고 못 살겠다. 반봉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옛날 것 중에 안 좋은 거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것들은 없애자. 이제 반봉건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2차 봉기는 왜 일어났죠? 일본군이 경복궁을 불법 점령하면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군 몰아내자 이런 이제 반일 또는 반외세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조금 성격이 다르죠. 1, 2차 봉기가. 여러분 교과서 118쪽을 보면은 지도가 있을 겁니다. 이 지도만 보고도 여러분이 이 지도는 동학농민운동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자, 전봉준의 모습이고요. 요거는 전봉준이 체포돼서 이제 서울로 압송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청일전쟁 얘기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청일전쟁 결국 누가 이기냐면요. 바로 일본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시모노세키 조약, 발음 잘해야 돼요.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일본이 청나라의 땅이었던 요동반도를 잡수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그랬더니 누가 발끈? 러시아가 발끈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삼국 간섭을 통해서 일본으로 하여금 불복을 하게 만들죠. 그게 바로 삼국 간섭인데 요 시모노세키 조약과 삼국 간섭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조금 더 심화 버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안녕.